네. 1조 9천억 원으로 저희가 이런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최태원 회장, 노수영 관장 이혼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자, 장가 기자, 지금 최근 방금 들어온 소식이죠. 오늘 오전에 최 회장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임시회의가 SK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조금 전 방송 중에 직접 취재를 해서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자, 오늘 오전 회의에는 최 회장뿐만 아니라 SK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기사에서 알려지기로는 2심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뿐만 아니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지만 SK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자, 왜 회의를 했냐면 2심 판결에서 재판장이 SK의 성장사를 강하게 왜곡한 점, 이를테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얻어서 SK가 힘을 키워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과 SK 측은 피땀 흘려서 일한 임직원들의 성과물이 마치 사돈관계로 형성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 또 이에 대해서 입장문을 준비하는 회의였다고 제가 조금 전에 SK 취재를 통해서 들었고요. 예. 자, 오늘 SK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아마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주목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노수영 관장의 입장이 좀 바뀐 부분, 이 부분인데 장가 기자 어떻습니까? 이 SK의 우호 지분에 남을 것이라고 노 관장이 얘기했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뭔가요? 우선 노소영 관장의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SK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당초 보도가 됐었는데 이후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 구조나 우호 지분을 생각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 향후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주식 지분, 우호 지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아직 2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최 회장 입장에서 1조 3,808억 원에 달하는 이 현금을 마련해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주식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예. 만약 노 관장이 현금 1조 3,808억을 받았다면 그 현금으로 SK 지분을 매수하는 등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3심이 남아 있어서 가정일 뿐이지만요. 실제 노 관장이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만약 SK 주식을 분할받으면 SK가 더 발전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2심에서 현금 지급이라고 했지만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위해서 이 주식을 파는 만큼 지분이 떨어지게 된다면 노 관장이 지분을 사서 향후에는 좀 힘을 보태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왔던 겁니다. 실제 노 관장의 이 자녀가 모두 이 SK에 적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예, 장가 기자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저 하나하나씩 쟁점들 살펴볼 텐데 소 변호사님 일단은 뭐 재산 분할 액수가 어마어마한 것도 있지만 하나가 좀 쟁점이 된 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최태원 회장의 장인이죠. 전 대통령의 SK그룹 성장 배경이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다. 여기 비자금도 들어갔다. 이게 사실 재판부가 명시됐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판결문에는 뭐 유형적인 거하고 무형적인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거 300억 비자금은 이제 유형적인 거죠. 그다음에 그 무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300억은 이제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태평양 제국 SK 정권 인수고요. 예.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는 저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봐요.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SK 그룹은 크게 SK텔레콤하고요.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두 개가 축입니다. 근데 그 SK텔레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원래는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YS 김영삼 후보였죠.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거 공개 입찰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당 33만 5천 원에 공개 입찰로 산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산 겁니다. 따라서 SK텔레콤 인수는 이제 그 YS 때 공개 입찰했기 때문에 저는 노태우 대통령의 무형적 도움이 아니다 보고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너무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정경유착이 있어서 예. SK그룹이 그 때문에 성장했다. 이거는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뭐 대법원 가면 좀 다툼의 여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이 관심이 이제 최태원 회장의 1조
뭐 3,800억이라고 하죠. 이 재산 분할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인데 뭐 여기에 양도세까지 합치면은 1조 9천억까지 갈 거다. 저희가 키워드를 뽑았던 이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 액수가요. 무려 1조 3,808억 원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20억 원까지 합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해도 이 돈을 현금으로 당장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만약 대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SK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자면은 지금 이 정점에 SK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처분하거나 한다면은 해당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바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 텐데 주식을 처분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했을 때 3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되면은 이때 세금이 무려 27%가 넘게 부과가 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경영권은 또 위협을 받고 이런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비상장 주식인 SK 시트론에 대한 매각 내지는 주식의 처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도 세워둘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 그리고 2심 판결이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위자료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은 손해가 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지금 이제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는 성격이 전이 틀려요. 재산 분할은 이제 자기 재산 나누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법원에 재판할 때 인지도 안 붙여요. 그다음에 그 확정되고 나서 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자도 연 5%죠. 네. 대법원 판결되고 나서 그때 주면 돼요. 연 5%. 근데 위자료는 일반 채권입니다. 20억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연 12%고 이거는 이제 가지평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1, 2심에서도 이게 미리 주의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이자라든지 지급 시점, 그다음에 성격이 전혀 틀리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또 이 둘의 소송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두 사람이 얽혀 있는 다른 재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연계돼서 또 다른 재판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달아 지금 재판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이 해당 항소심 판결이 나온 다음 날에 다시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나비 아트센터가 SK 이노베이션 건물에 입주를 해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와 있었던 건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1심 이혼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이 아트센터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라 이런 퇴고 소송을 낸 것인데요.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이 이게 단순히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소송인가 아니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좀 막대한 그런 이득을 지금 주고 있으면서 노소영 관장에게는 어떤 생활비 지급도 끊고 심지어 이 하나의 예로 이 해당 건물에서 퇴거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유책 사유로서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해당 퇴거 소송 관련해서도 이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취지를 언급하며 이 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송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좀 주목해볼 만한 소송이 더 있습니다. 이 노소영 관장 측이 지금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해서 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최태원 회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금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불법성이라던가 또 피해를 요구하는 부분은 동일한 논리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과연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김은배 팀장님, 일단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판결문이 보통 판결문은 유포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포되는 일이 벌어져서 최 회장 쪽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혼 소송 판결문이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데에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초 유포자 신원이 이상입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경찰이 고발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걸 다수에게 퍼뜨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도 선처와 합의 없이 강력하게 그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얘기는 그 판결문에 사실은 그 자녀 문제라든가 가족 간의 사인 대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원래 그 최 회장 측에서 뭐라 했냐면 판결 선고 전에
요거를 원천적으로 열람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뭐라 했냐면 무슨 상관이냐 나 돌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항소법원에서 사실은 선고 이후에 요 열람할 수 있게 그 온라인에 올렸거든요. 법원 대시만 법원이 잘못한 겁니까? 그거? 전산방에. 예. 그러니까 일반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지니까는 최태원 이 회장 측에서는 상당히 이게 이제 곤란하기도 하고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는 법적 대응하겠다. 무슨 말이냐? 열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방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지금 선을 그은 것이죠. 예, 임재 변호사님, 그럼 이 법원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죄를 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담긴 영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다른 판결들과 달리 뭐 사건 번호나 당사자명을 알고 있더라도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요. 다만 그래도 법원 내부의 시스템망에는 원래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판사님들도 해당 판결을 보면서 어떤 다른 사건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도 있고 논리를 따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당연히 전산망에 공개는 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민감도가 큰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도록 전산망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 전산망 공개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사실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지 받아들일지는 이제 판사님 계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사님은 전산망에는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